자, 이번 시간에는 13.5 총괄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 하나하나의 내용은 이따 이어서 이제 각각 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총괄성을 총괄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총괄성이라는 것은 뭐냐? 총괄성은 이 챕터 제목처럼 용액의 성질의 하나예요. 용액이 가지는 어떤 성질입니다. 자, 총괄성이 왜 나타나고 총괄성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자, 총괄성은 왜 나타나냐면요. 이 순수한 용매의 용질이 녹게 되죠. 용질이 녹으면은 이 녹아있는 용질 입자 때문에 순수한 용매가 가지는 여러가지 물리적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예, 그 변화하는 거를 총괄성이라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여기 순수한 용매가 있다고 해보죠. 그냥 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순수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가지는, 순수한 용매가 가지는 어떤 물리적 성질이 있죠. 예를 들면은 증기압, 그 다음에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용질이 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녹아있는 용질 입자 때문에 순수한 물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물리적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증기압은 더 떨어지게 돼요. 예. 순수한 물이 더 증기압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용액이 형성되면서 이 용액에 있는 물이 가지는 증기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끓는 점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고 어는 점은 더 내려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용질 입자가 녹게 되면은 순수한 물에 대해서 삼투압이라는 게 생깁니다. 삼투압. 자, 요 네 가지 특징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기나요? 용매 안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얘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기 있는 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물리적 특징들, 요 네 가지 뭐예요? 증기압 강하,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요거를 네 개를 합쳐가지고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총괄성. 총괄성에는 딱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총괄성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요. 총괄한다는 게 뭡니까?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합쳐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총괄성 영어로는 콜리거티브 프로퍼티예요. 뭐냐면은 입자 때문에 기인을 하는데 입자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고요. 입자의 개수랑만 관련이 있는 성질입니다. 예. 입자가 뭐가 녹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녹아있느냐. 그러니까 농도가 중요한 거죠. 예. 농도가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정해진 부피 안에 A가 만약에 A라는 물질이 10개가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10만큼이 나타난다고 해봐요. 그냥 단위 없이 그냥 어떤 임의의 숫자입니다. A 10개가 녹아서 10만큼의 삼투압을 나타내요. 그럼 B가 10개 녹으면은 얼만큼의 삼투압이 나타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용질의 종류랑은 무관하고 용질의 입자 개수랑만 관련이 되니까 똑같이, 예, 어차피 10개는 똑같잖아요. 똑같이 10만큼의 삼투압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증기압도 A 10개가 녹아서 나타내는 증기압 강하나 B 10개가 녹아서 나타내는 증기압 강하가 다 똑같습니다. 얘들도 다 똑같고. 자, 만약에 A 3개랑 B 7개가 같이 녹아있다. 그러면은 얼만큼의 삼투압을 나타낼까요? 역시 10이란 얘기죠. 왜냐면은 입자의 종류랑은 무관하니까. 자, 만약에 A가 20개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0만큼의 삼투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입자의 개수, 이제 이따가 보면은 농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농도에 정비례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용액이 있는데 글루코스 0.1몰 농도예요. 그래서 역시 10만큼의 삼투압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글루코스 0.2몰 농도면 얼만큼의 삼투압이 나타나나요? 아까처럼 입자의 개수가 2배인 셈이니까 20만큼의 삼투압이 나타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NaCl이 0.1몰 농도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삼투압이 나타날까요? 0.1, 0.1이니까 얘도 역시 10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왜냐면은 NaCl 같은 건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얘 하나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Na+랑 Cl- 입자로 이렇게 나눠지죠.
요 입자 하나는 입자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성이라는 것은 입자의 종류랑은 무관합니다. 얘가 분자든 이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자의 개수랑만 관련이 되니까 이 글루코스 0.1 몰농도에 비해서 NaCl 0.1 몰농도는 2배의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2배. 그죠? 2배고 당연히 총괄성도 그 2배인 20만큼의 삼투압 또 그만큼의 비례하는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증기압 강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자, 그러니까 전해지는 경우에 물에 들어가서 입자 몇 개로 나눠지는지 그 숫자에 대한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토호프 인자라고 합니다. 반토호프 인자. 그리고 보통 I라고 표현을 해요. I.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는 반토호프 인자가 2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는 1일 테고요. 그 다음에 뭐 CaCl2 같은 건 어떨까요? 얘 같은 경우는 입자 3개로 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토호프 인자가 3이 됩니다. 근데 이따가 보면은 이제 농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깨끗한 이런 정수가 아니라 약간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따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총괄성에 대해서 또 알아볼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정해진 부피 안에 있는 용질의 입자 수에 관련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결국 이제 농도의 의미인데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총괄성은 각각 사용하는 농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표현되는 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증기압 강하는 그 농도 중에 몰 분율이라는 농도로 표현이 됩니다. 라울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A의 증기압은 순수한 A의 그 증기압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한 그런 이런 라울의 법칙이라는 형태로 여기 보면은 몰 분율이라는 농도로다가 이제 증기압이 표현이 되죠. 자,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농도로 표현이 됩니다. 몰랄 농도. 이게 뭐였나요? 용매 1kg 중에 용액이 아니죠, 절대. 용매입니다. 용매 1k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예. 이 몰랄 농도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삼투압은 몰 농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괄성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이런 농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전해질인 경우에는 반토프 인자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토프 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NaCl이 반토프 인자가 2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NaCl이 들어가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입자 두 개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깨끗하게 2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NaCl이 반토프 인자가 깨끗하게 2가 아니라 1.87 정도로 나옵니다. 더 묽으면 묽을수록 점점 2에 이제 가까워져요.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반토프 인자랑 편차가 큽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입자 두 개로 완벽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입자 두 개로 완전히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2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살짝 뭉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나눠진 두 개 입자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많게 되니까 걔네들끼리 살짝, 예,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살짝 붙어서 행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입자 두 개가 아니라 입자 하나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얘가 계속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순간엔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온들 중에 일부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자 두 개가 아니라 두 개보다는 작은 만큼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편차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 편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더 커지겠죠. 왜냐면은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농도가 묽으면 묽을수록 점점점 2에 가까워집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K2SO4도 원래는 아주 묽을 땐 3이고, 예, 좀 0.1 몰랄 농도만 돼도 2.3이니까 굉장히 편차가 크죠. 그래서 농도가 묽을수록 3에 가까워지고, 농도가 묽을수록 2에 가까워지고, 그냥 해리되지 않는 수크로스 같은 설탕은 뭐 농도에 상관없이 계속 반토프인자가 그냥 1입니다. 정확히. 자, 그 다음에 또 반토프인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전하예요. 이온의 전하. 지금 Na+랑 Cl-는 이제 요렇게 요 정도의 편차를 나타내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MgSO4 얘는 똑같은 몰랄 농도일 때 어때요? 2랑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얘는 1.87이랑 2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1.21과 2는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Mg는 Mg2+고 SO4 2-잖아요. 자, Na+랑 Cl- 사이의 인력보다는 Mg2+랑 SO4 2-의 인력이 훨씬 크겠죠. 예, 왜냐면은 이온의 전하가 크니까. 인력이 강할수록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다닐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프인자랑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반토프인자랑 측정하는 반토프인자가 차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뭘 공부했냐면은 총괄성의 전체적인 얘기. 예, 총괄성이란 뭐다? 총괄성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농도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 그 반토프인자. 그리고 반토프인자가 농도랑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에 의해서 어떻게 편차가 나타나는지를 봤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예,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